안녕하세요. 실정도 투자자입니다. 제가 주식 공부한 초창기에 버핏 관련 서적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몇십 권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제 버핏이 주식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버핏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동일한데 가장 큰 중요시하는 내용을 굳이 말한다면 버핏은 ROE를 중시 여기는데요. 자기계발 이익률 보통 15에서 30 정도를 사요, 보통. 근데 이제 더불어서 그 높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사는데 더불어서 그 지속성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이 들었죠, 초창기에도. 근데 요 사이에 종목을 좀 많이 보거든요. 좀 많이 보고 재작년에 돈을 좀 벌었지만 작년에 좀 방심했고 올해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종목을 많이 보고 실제로도 꽤 여러 종목 샀죠, 최근에. 정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버핏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기업 수익성이 높은 수익력이 지속 가는 종목을 사잖아요. 그러면 매매할 때 변수가 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할 때 변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크게 들자면 회사 수익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뭐 평등하냐 평행성을 걷느냐,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투자하는데, 버핏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력 계속 지속하는 종목을 사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높은 ROE 계속 유지하려면 수익성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물론 이제 배당 문제는 별도로 해서 수익력이 계속 좋아지지 않으면 높은 ROE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본 총기가 늘어나니까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내박을 책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솔직히 와닿진 않았는데, 우선 어떤 일을 하면서 변수를 되게 줄이는 게 되게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할 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기업적 문제, 하나는 주가적 문제잖아요. 시총 어떻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근데 버핏은 애초에 변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기업에 관해서 걱정을 안 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쌀 때 사는 거죠. 그게 가장 자기 경험상, 몇십 년 경험상, 유리한 게임을 하는구나, 깨우친 거죠. 그리고 이제 버핏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편한 투자 생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그래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제 크게 말하면 기업 가치가 증가한 거하고 주가가 오르내림이잖아요. 근데 기업 가치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꾸준해요. 그러면 감안할 게 주가만 감안하면 되거든요. 적정가인가, 비싼 가인가, 싼 가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되는데, 기업 가치가 좋았다, 나빴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주가도 변동이 심한데 기업 가치도 변동이 심하니까 이게 되게 변수가 많아져서 투자하기가 단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 좋아진 종목을 사면 변수가 되게 적어지는 거죠. 주가 문제만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는 버핏이 이제 말하는 수익력 지속성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좀 도외시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은 종목도 사고, 그것도 뭐 100% 먹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실수를 안 하거든요, 주식하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줄인 투자가 주식사일 때 복리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걸 도외시해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좋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집중 투자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수익성이 들쑥날쑥한 기업을 거의 안 사거든요. 쉽게 말해서 IT 반도체를 잘 안 사요. 안 산 이유는 걔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요. 되게 많이 올라가죠. 문제는 많은 돈을 싫잖아요. 싫어갖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막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커져버리면 이거 억단위가 되잖아요, 손실이. 그런 멘탈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아직도 이제 쌓을 경험이 많죠. 아직도 멀었다 생각이 드는,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10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기업의 수익성을 걱정 안 할 종목을 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왔다 갔다 이런 기업을 대체로 안 살려고 그래요. 물론 최근에 제가 이제 재료로서는 좀 손절을 했는데 손실 감안하고 매도를 쳤어요.
그건 뭐 좀 욕심이 과한 건데, 물론 이제 기타 다른 종목은 뭐 손절을 하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그런 계획인데요. 그 바탕에는 기업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매수할 종목을 한 종목 언급할 텐데, 이 종목도 이제 수익성이 지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버핏은 이제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많이 일 하니까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걸 잘 안 밝히잖아요. 물론 이제 주총에서 말하지만 뭐 책으로 쓴 것도 없고 깊이는 좀 얕거든요. 솔직히 책을 써야지 책록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버핏이 당연히 뭐 주식 투자에서는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버핏 관련 책을 읽으면 버핏이 생각한 바를 대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이제 버핏 관련 책에 많은 책들이 강조하는 높은 수익력 종목을 사는데 그 높은 수익력이 지속성이 강해야 된다. 그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그걸 많이 깨우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투자해야지 투자 생활이 편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성이 계속 지속하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사면 되거든요. 비쌀 땐 팔든지 뭐 그러면 되고, 그게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수익성도 왔다 갔다 뭐 좋다 안 좋다 잃어버리면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기업도 감안해야 되고 주가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핏은 기업을 걱정할 종목을 아예 안 사요. 단지 이제 주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심플한 게임을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을 많이 보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까지 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의 큰 수익을 준 종목들을 유형화 작업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뭐 작년 좀 등한시했죠. 근데 다시 이제 본교에 본 처음 의도대로 계속 많은 종목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냐를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핏은 변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변수 줄이는 게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만 잘 감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부분 최근에 산 종목은 수익성이 뭐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기업이 그런 종목을 잘 거의 매수 안 해요. 제너럴슨 빼고요. 제너럴슨 제가 욕심을 좀 낸 겁니다. 나머지 이제 손절 안 할 예정이고요. 추가 매수할 예정이고요. 뭐 기본은 1년 이상 기본이죠. 아무튼 제가 한 종목을 더 언급해 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어느 정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11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KCI입니다. 이전에 제가 살 수도 있다고 매수할 수 있다고 미리 언급해 드렸고요. 잠깐 정성적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개요. 생활용품 온재료 소재 산업은 제품이 갖는 경기 변동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제가 앞으로 매수를 계속 하겠지만 아마 기업적인 문제를 고민 안 하는 종목을 주로 살 것 같아요. 변수를 없애고 주가에 신경 쓰는 거죠. 기업적인 건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꾸준한 종목을 앞으로 대부분 살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 고민은 이게 적정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 그거 고민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선진국 경우는 시장의 성숙 단계 진입에 따라 수요 증가율은 둔화되나 새로운 제품의 대체로 인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경우 관련 산업이 성장 단계에 있어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산업 분야인 폴리머 및 계명 활성제는 소비재 산업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 원료이므로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또한 당사 제품은 화장품 및 생활용품 원료로서 계절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 종목이 회사가 며칠 꾸준할 거라 판단 내렸고요. 여기 보시면 2001년 1월 코스닥 상장 이후 다국적 기업인 P&G, 로레알, 유니레버사 등과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출이 비중이 훨씬 커요. 그걸 좀 높이 샀고요. 보면 영업 계약 보면 현재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세계 시장에서 더 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해외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럼 제품을 잠깐 보시면 폴리머, 산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당사자 주력 제품입니다. 그럼 양이온 계면 활성제, 린스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다국제 기업으로 꾸준한 매출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종목을 직접 사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 알만한 기업에 주로 원재료를 수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 메틸글루세스 천연 전물을 메틸화하여 제조합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뭐 당연히 여러분이 기업 보고서를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 업종은 어떤 업종이구나. 중요한 건 이 업종은 결국 매출이 어떨 건가. 예측이 가능한 종목을 사는 게 좀 유리하니까요. 그런 걸 가늠하기 위해서 수치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 가늠을 위해서 정성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기본이 기업 보고서 보는 거죠. 그리고 매출 보시면 내수는 아모레, LG 생활건강 외 기타, 수출은 로레알, P&G 외 기타 하는 거고요. 매출 구분을 보시면 화장품 원료 중 계면 활성제가 300억 정도로 가장 크고요. 폴리머가 120 정도, 그 나머지 제품이 있고요. 보시면 내수가 이제 전체 매출이 500억 정도 나오는데 32기 반기는요 510억 정도 나오는데 내수가 67억, 수출이 45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출로 매출 발생한 기업이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높이 쳤고요. 기업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면요. KCI 2분기 영업이익을 보세요. 2분기가 전년 대비 47% 증가. 그래서 영업이익은 150% 증가, 55% 증가, 순이익은 154% 증가. 그래서 꽤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지금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지금 좋아진 거잖아요. 거의 지금 이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높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1,000억을 좀 넘어갔지만 1,000억짜리 종목 정도로 이제 친다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영업이익률이잖아요. 15% 이상 무조건 넘거든요. 꽤 높이 사는 경향이 있고요. 아래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올해도 한 15 이상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만일 사익금은 크게 안 늘어요. 이유를 보니까 유형자산 증가한 게 자본 지출이 꾸준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유일한 단점인데요. 근데 이제 장점은 보시면 배당금이 200원씩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지금 만원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제 매가가 9,000원 초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월 17일에 매수했으니까 9,000원 초반대인데 싸게 살수록 배당은 고정되니까요. 보통 20원 정도 고정되니까 싸게 살수록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건데, 아무튼 9,000원 아래 사도 2% 좀 넘으니까 배당 합치면 거의 2% 가까이 배당을 받으니까 그게 장점이죠. 그 배당 총액이 보니까 최근에 지금 22억, 지금 이게 지금 배당이거든요. 배당금 지금 22억 정도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2% 정도 전후 나오고 이제 세금 빼면 좀 2% 좀 안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주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배당은 안 바뀌잖아요. 한 주당 주는 거니까. 그래서 괜찮게 보고요. 단점으로 굳이 들자면 이게 보시면 유형자 증가 계속 증가해요. 유형자 증가가 계속 있어요. 70억 정도. 이때는 지금 50억, 이번에는 12억. 이게 조금 다른데 자본 지출이 그나마 허용한 시기와 좀 허용 안 된 시기는 자본 지출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 그냥 허공에 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 상황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커지니까요. 근데 매출 증가 안 하고 이 자본 유형자산 증가는 회사가 커진다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노후화되면 그걸 이제 계속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유형자산 증가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좀 한번 기계 설비가 도입되면 꽤 오랜 동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업종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하거냐. 최근에 지금 매출이 지금 보시면 매출 변화를 좀 볼까요? 제가 싫어하는 게 이제 매출 막 하라고 이런 건데 매출 하라고 없고요. 이때 이제 2020년도에 잠깐 한자수였는데 보시면 600억, 690억, 730억, 800억, 올해는 지금 1분기 230억이잖아요. 보시면 2분기에도 보시면 28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5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년 아마 매출이 1000억이 넘겠죠. 아마도 1000억 넘고, 이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15%를 항상 넘어요. 안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저게 되게 중시 여기는데 수익성 높은 기업들, 많이 남기는 기업들이죠. 파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고시점은 좀 다른데 아직 저시청이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종목이 최고잖아요, 원래. 왜냐면 뭔가 밑바닥에 받쳐준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몇 년 동안 계속 행보 중이니까 이 이후 주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최근에 회사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지금 1000억대 넘어가니까요. 이제는 600억짜리였는데 지금 690억, 700억, 800억, 올해는 1000억 넘을 아마 예정이고요. 같은 수익성이 있다면 매출이 클수록,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같더라도 영업이익 커지잖아요. 그쵸? 매출 커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ROE도 높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좋게 봤고요. 근데 이제 장단점을 아셔야 되니까, 보시면 외인들 비중이 없어요, 거의. 그쵸? 외인이 올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다 이제 올려도 건물이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개인이 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언제 급등할지 그걸 예측을 못 하죠. 그걸 예측할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종목을 많이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종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DMS라고. 이 정도 보시면 수치가 너무 예쁘고,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KCI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주식투자라는 것은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거 이제 도박 같은 거고. 그렇지만 1년에 20, 30%? 뭐 좋으면 50%. 또 더 좋으면 100%. 또 모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 있는 게, 잃지 않는 투자를 전제로 깔고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인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투기죠.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어요. 아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9,000원 전후에만 매수할 거고요. 이제 최근에 지금 이틀 동안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제가 매입을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이걸 언급해 드려야 되겠다. 또 떨어지면 저보다 매입가 나르면 더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자본은 계속 커가요. 이때 500억, 660억, 740억, 820억, 830억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결국, 단점은 자본 유출이 좀 있다. 유용자산 증가 때문에. 대신 보시면 매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아시고, 장단점을 아시고 투자하면 좋죠. 대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주식이 더 떨어질 경우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 매수할 수 있느냐, 주가 떨어질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비싸다는 생각 진짜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 해야지 안 잃고. 예를 들어서 이전 전에도 매입딱 9,000원 매입했다고 쳐요. 근데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순간에 안 싸면 이때도 안 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때 싸다 싶으면 더 떨어지면 더 사면 결국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참 매수 순간이 되게 중요하죠. 싸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밑점은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벌써 실적 발표했잖아요. 지금 4분기 연속 실적 좋은데요. 제가 이제 KCI를 최근에 이제 다시 언급했죠. 실적 발표가 나서 매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눈에 제가 이제 물론 엄청난 큰 돈을 매수를 못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매수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떤 주식할 때 큰 자본금이 됐을 때, 그때 작업한 방법을 그때 써먹을 수 있는 습관, 좋은 습관 계속 들이는 것이 좋다. 결국
주식사에서 진짜 승부는 금액이 컸을 때, 운영자금 컸을 때 승부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1년에 뭐 남이 평생 벌 돈 이상을 벌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1년 안 돼도 몇 개월만 해도요. 그럴 때 실수 안 하려면 금액 좀 적었을 때도 계속 좋은 습관을 길들이자, 이런 취지가 좀 강했어요. 그게 이제 투자 개념부터 한 거죠. 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큰 그 기준을 두고 제가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대박을 쫓기보다는,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신상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잃지 않은 투자를 하자.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사고, 기업의 수익성을 걱정할 종목은 애초에 사지 말자. 그럼 변수가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주가 변수만 감안하고, 기업은 내가 걱정 안 해도 잘 벌 기업을 사자. 그거 이제 가장 큰 기본은 매출 하락 없는 종목 사자. 이제 그럴 만한 업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 그걸 감안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 유튜브 들으신 분 대부분 저하고 성향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제가 막 시황 분석도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는데, 아니 대가들 책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 만드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막 시황 분석을 안 해야 되니까, 같이 투자하려면 기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뭐 제가 유튜브로 먹고 살려고 생각한 건 아니니까요. 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걸 또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만 이제 아무튼 그래도 너무 좀 동영상 안 올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변화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 성과를 보일 거예요. 아무튼 KCI는 제가 11째 종목으로 8월 17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매수 좀 올라가니까 지금 매수가 약간 중단된 상황인데, 아무튼 9,000원 전후와 가격이 되면 계속 매집 들어갈 거예요. 지금 다른 종목도 지금 좀 어떻게 마이너스 친 것도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5% 이상 마이너스인데, 10% 정도에서 떨어지면 살렸는데 지금 많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대부분 아프리카 팀의 이것은 거의 똔똔에 와 있고요. 엔소프트 좀 플러스인 것 같고, 대부분 크게 마이너스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다고 뭐, 엄청 급등한 종목도 없고요. 네오팜도 거의 미국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무튼 S&D만 조금 좀 플러스네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아직 멀었죠. 갈 길이 먼 종목이죠. S&D도 보시면. S&D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누가 읽겠어요? 이게 읽기 힘든 종목이에요. 아무도 이익 못 본 구간인데 실적도 잘 나오는데 누가 팔겠어요? 매도 못하죠. 아무도 매도 못해요. 대신 주가가 떨어지냐? 예, 다른 문제죠. 내 말은 기업에 관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버핏처럼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버핏처럼 편안한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기업을 걱정 안 할 종목 사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말한 그런 투자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관은 항상 기업 수익을 어떤가, 향방을 기업 수익이 좋아할까 나쁠까 걱정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야지 이제 매매를 자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버핏은 그렇지 않죠. 애초에 기업 수익을 걱정 안 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니까요. 저희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총 1000억대 초반 종목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요. 이게 좀 특정 시총을 좋아하면 좀 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다. 근데 영업이 얼마인데 영업이익 얼마고 순이익 얼마 나온다. 비교하기가, 상대적인 비교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좀 저시총 종목을 좋아하긴 하거니와, 좀 시총 큰 것은 싼 게 많이 없어요. 싸 보이고 되게 좀 이거 너무 통으로 먹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은 제가 매수 종목을 언급해 드렸고요. 이후에 계속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던 수익성이 특급은 아닌 준특급인 종목들을 계속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